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조금 전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쟁점들,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네.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 총리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낙마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3기 내각에서 네. 이완구 내정자, 총리 내정자를 지명함으로 해서 어쨌든 청문회 통과가 가장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청문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당에서 해명하고 또 나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우선에. 그리고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한 4가지 정도의 덕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성, 네. 그다음 재산 형성 과정, 네. 그다음 청렴도, 그리고 정책 수행 능력,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김재원 그 원내 수석 부대표가 지금 이야기한 게 네. 바로 이제 그 도덕성입니다.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가족들의 어떤 병력 문제 이런 것들인데, 네. 어쨌든 그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완구 그 총리 지명자가 그동안 이제 정치인이지만은 어쨌든 도지사도 하고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좀 엄격하게 비교적 해왔는 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병역 문제는 이런 청문회 할 때마다 뭐 단골 메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뭐 병역 문제뿐만 아니라 네. 탈세, 부동산, 이중 국적 또 여러 가지 사상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단골 메뉴죠. 네네. 근데 이완구 총리 내정자 측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남 그리고 동생의 여러 가지 의혹 4가지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다 자신의 입장에서 해명을 했어요. 네.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예. 있어서 그런다라고 하는 말씀 저도 동감이 되는 정도고요. 또 청문회를 가기 전에 뭐 언론에서 이런 지금 해명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또 검증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언론 검증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도 또 공식적으로 검증이 될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다려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아마 이렇게 이완구 내정자 측에서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안대희 내정자라든지 문창용 내정자가 낙마했었던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텐데 예. 저로서는 이런 자신감에서 바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그 여론이 집중하지 않게끔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자신의 도덕성 이런 것들을 내보이면서 관심을 좀 다른 쪽으로 좀 선회시키려고 하는 노력에서도 예. 이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청와대에서 뭐 관심을 지금 교수님께서 뭐 관심을 좀 돌린다기보다는 네. 사실 뭐 해명하는 그런 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네.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도가 떨어지면은 국정을 쇄신할 수 있고 반전할 수 있는 카드를 빼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일찍 조금 이르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총리 내정자를 지명함으로 해서 네. 그래서 뭔가를 국정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마련하는 거죠. 그런 예.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뭐 적극적인 해명도 중요하고 또 이 어쨌든 그 총리 내정자의 어떤 도덕성이나 청렴성 이런 네. 것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통과 이후의 문제까지도 좀 염두에 두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앞서 저희 그 황혜경 기자가 뭐 쟁점 4가지, 크게 4가지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네. 이 4가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의혹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이제 다음 달 초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뭐 이런 검증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두 분이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청문회 통과 여부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돌발 사태가 벌어질 수가 네. 있어요. 지금 4가지 외에 여러 가지 또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4가지 해명 사실이 또 근거가 없거나 왜곡했다라고 예.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은 지켜봐야 될 것인데, 다만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정치인 출신 네. 현역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는 청문회를 좀 무난히 통과하는 그런 성향이 예. 있었죠. 동료 의원들끼리이기 때문에 네. 좀 청문회를 좀 상대적으로 예. 가볍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뭐 야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과거에도 야당 입장에서 그랬지만 아무래도 황우여 전 지금 현재 의원이면서도 지금 교육부총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이완구 내정자 같은 경우에 공직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자기 관리에 그나마 상당히 그 공을 들였을 것이다라고 네. 추측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나 아직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속단하긴 이래서. 속단하기는 예. 좀 어렵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뭐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겠나. 네. 이거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자기 관리가 비교적 굉장히 좀 엄격해 왔기 때문에 뭐 잘 되지 않나. 또 하나는 가장 지금 걸림돌이 뭐냐면 이제 야당의 어떤 그 공세. 예. 야당이 이제 비판 협력자 입장에서 바로 비판자 입장으로 이제 대상으로 바뀌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 의회 정치에 꽂힌 사실 원내 대표를 맡아서 대야 관계를 굉장히 원만하게 해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도 그동안 꾸준하게 여당과의 관계를 해왔던 이완구 전 원내대표가 총리가 된다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좀 뭐 아주 음하게 다스린다 하지만은 속으로는 막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을 정치인이 정치인을 가장 잘합니다. 네. 그러나 이런 정치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공직자 출신이다 이러면 예. 굉장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로가 대화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같은 정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입장 이런 네. 것들을 좀 더 이해를 하지 않겠나. 네. 특히 그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그 지명받고 나서 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야당을 국정의 한 축으로 파트너로서 인정하겠다. 네네. 또 존중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오히려 사람 더 소통이 잘 내보다는 될수 있을 거라고. 소통이 되는 데는 예. 좀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네. 우선 대화가 돼야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좀 마음속으로는 한편으로는 다행일 수 있다. 네. 이완구 총리 내정자 됨으로써 네. 다른 전혀 모르는 뭐 언론 출신이라든가 뭐 또 그렇다고 그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 예.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지금 이 짧잖아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게 더 훨씬 낫다고 보는 나을 거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뭐 쓴소리를 하는 총리가 되겠다라고도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이 원내대표를 신임 새 총리로 지명을 하면서 어떤 기대를 걸면서 지명을 했을까요? 글쎄요, 일단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글쎄요, 지금 자신한테 가장 그 모자라다고 할 수 있는 소통의 부족 문제라든가 네. 또 국민들한테 좀 호감을 얻는다던가 또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네. 상당히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그리고 이완구 내정자 같은 경우도 자신이 네. 여론과 야당의 쓴소리를 전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야당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과거에도 계속 가지고 있을 뿐만 예. 아니라 지금도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소통의 부재 이런 것들 좀 분위기를 바꾸고 네.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을 네. 지금 뭐 연두 기자회견 이후에 뿐만 아니라 또 그 연말정산 하는 예. 과정에서 지지율이 뭐 30%대로 그렇죠. 떨어지지 예. 않았습니까? 2주 만에 그 급락하고 네네.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를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를 총리로 기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었어요. 계속 나왔었죠. 예. 그런데 상황이 그만큼 이제 급하게 돌아가고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 없는 순간에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각을 하거나 소폭으로 개각을 하고 청와대 인사만 바꿀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느닷없이 이 총리부터 가른 것은 네. 그러한 배경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말씀 맞고 저는 대통령께서 왜 이완구 총리 내정자를 뽑았을까 네. 하는 부분을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는 국정개혁의 가장 적임자라고 보기 때문에 뽑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골든타임, 예. 소위 말하는 경제 살리기, 그리고 4대 개혁.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앞장서줘야 됩니다. 예.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나서줘야 되는데 이 공직자들을 다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좀 이완구 총리 내정자처럼 좀 강직하고 좀 밀어붙이는
이런 스타일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가장 적임자로 본 거죠. 또 하나가 있다면 조금 나중에 문제겠습니다만 충청권 총리 내정자를 지명함으로 해서 네. 앞으로 여당 내에 어떤 대권 구도를 후보군을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네. 좀 필요성이 있냐.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뭐 다른 요인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는 국정개혁의 가장 적임자다. 두 번째는 좀 대선 후보군을 폭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예. 그런 측면에서 또 두 가지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래서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지명되지 않았겠나. 물론 지금은 뭐 당장 지금 그 국회의원 출신, 그 정치인 출신이 지금 뭐 부총리 둘에다가 그렇죠. 지금, 예, 또 총리 한 명 이렇게 예. 되는데 그래서 뭐 이것이 자칫하면은 좀 서로 간에 힘겨루기가 되면은 네. 국정 혼란 아니면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은 또 이완구 총리가 원내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정을 잘 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예상합니다. 저로서는 이제 4대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법을 고치거나 이 4대 개혁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국무총리가 되면은 사실은 여야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떠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원내대표 자리가 여당에서 비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실질적으로 4대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은 새 원내 지도부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근데 이 대야 관계가 원활했던 이 이완구 원내대표를 네. 국무총리로 기용함으로 인해서 또 새로이 등장하게 될 원내대표의 이 성향이 또 이 4대 개혁을 해나가는데 네. 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선, 이게 지금 빼나간 것이 과연 이 임기 3년 차의 국정 과제를 원활하게 하는데 또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데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인지 네. 아니면은 새로 등장하게 되는 원내 지도부에 의해서 여야 관계가 매끄럽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더 곤란한 될 상황으로 것인지. 갈지 예. 이것을 또 국무총리가 그 중재하는 데는 또 제한이 있단 말이죠. 네.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될 과정은 기다리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교수님 보시기에 만약에 이제 이완구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를 하게 되면 현역 의원이 이제 3명이 이 겸직을 하게 되거든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황우여 교육사회부총리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완구 이제 총리까지 해서 이렇게 총리단 3인방이 모두 이제 새누리당 출신들의 의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나 뭐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글쎄요, 이건 앞서 헌법적으로 잠깐 좀 뭐 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뭐 그런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법적으로는 뭐 이 내각에 국회의원들이 갈 수 없지 않게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겸직이 가능하지만. 겸직 가능하죠. 네. 그러나 이제 이 호흡의 문제에 있어서는 별개가 될 수는 있다고 예. 봅니다. 뭐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테지만 최경환 장관이라든지 황우여 장관이라든지 이완구 만약에 총리가 총리. 되면 세 분이 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근데 순서상 또 이렇게 엇갈려 있어요. 예. 또 그런 측면이 있고 나이가 최경환 장관이 제일 먼저 장관 자리를 하게 됐는데 제일 그나마 젊고 그 다음에 황우여 대표 했었던 분이 좀 더 나이가 제일 많고 또 선수 면에 있어서도 들쭉날쭉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이 최경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저돌적인 성격이 있죠. 예. 그에 비해서 황우여 장관이라든지 이완구 총리가 되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주고 조율을 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네. 그리고 야당의 입장도 많이 수용하는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살리기를 하고 4대 국정 과제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 불협화음도 생길 수는 있다. 그런데 이것도 뭐 국정 과제 개혁이라든지 경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예.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불협화음을 일으킬 만한 여유는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역 의원 출신이 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네. 이것이 뭐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예.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보면 또 같은 당 근데 왜냐면 출신들이고 그렇죠. 소통이 더 잘 될 수도 있는 부분도 대통령하고 있죠. 소통을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분이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부처 입장에서 볼 때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오면은 네. 굉장히 뭐 법률 만들기도 수월하고 그 다음에 예산 따기도 수월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부처에서는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기를 바라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이 다 대권 후보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기 정치를 자칫 하겠다고 고개를 드는 순간부터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네네. 그러나 임기 지금 3년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이 상당히 그 컨트롤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대통령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 소통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청와대 개혁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사실 청와대 개편을 보고 반쪽 개편이다, 반쪽 쇄신이다, 뭐 이런 비판들도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아직 청와대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특보단이다 해가지고 4명 일부만, 예, 일부만 예. 지금 발표한 거고 네. 가장 그 국민들이 지적을 많이 했고 이 언론에서도 꼭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대상으로 삼았었던 핵심 3인방. 그렇죠. 예. 핵심 3인방하고 김기춘 실장이 있는데 네. 지금 자리만 이동하고 그렇죠.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네. 하는 거 보고서 결정할 듯이 한데 교체는 뭐 확실해 보이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글쎄요. 그것도 저는 의문부호가 교체가 안 되는데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체를 할 것 같으면 네. 지금 큰 여론이 굉장히 교체를 지금 지난해 11월 말부터 오래전부터 네네. 김기춘 실장 교체해달라고 여야 의원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언론도 고소 그래왔단 의견을 말이죠. 밝혔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총리를 바꾸면서도 실장을 안 바꿨다라고 네. 하는 것은 뭔가 지금 현재 좀 총리도 바꿔가면서 언론을 좀 떠보는 거죠. 여론의 동향을 보고 꼭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잘 풀어나가고 소폭 개각을 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좀 바뀌어 나간다. 그러면은 갈 수도 있는 것. 왜? 후임을 아직 못 찾는다라고 네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는 지금 청와대의 비서 교체도 예. 하고 특보단을 이제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보단장을 아직 못 뽑았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 방안 나가면서 특보단장을 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론이 변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청와대 조직 개편을 다 마무리했고 네. 이 집안의 우환도 있고 그러니까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교체를 하겠다. 뭐 그런 그 다양한 지금 그 진행 과정상에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보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하는 여러 가지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인적 쇄신입니다. 네네.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이번 인사는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을 택했다. 왜냐하면 어쨌든 총리를 교체함으로 해서 예. 일단은 국정 쇄신을 해보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표현했고요. 네. 그리고 김기춘 실장은 제가 볼 때는 바뀌기는 확실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와대의 어떤 그 수석, 특보 이런 그 청와대 내부의 인선이 마무리되고 또 한 네. 가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완구 총리 내정자를 측면 지원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돌발 사건이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청와대 살리는 사람은 유일하게 김기춘 비서실장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위기를 대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청문회 통과할 때까지 아마 측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입장이 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럼 누가 할 것이냐. 네. 그거는 바로 그 비서실장 그러니까 국회도 잘 알고 내각도 잘 아는 비서실장이 일정 부분 총리를 연착륙시키는 그러니까 청문회를 완전하게 통과시킬 때까지 좀 측면 지원하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보류하고 네. 그럼 또 지금 대통령이 좀 놔두지 않나 이런 측면이고 그리고 통과되고 청문회가 통과되고 네. 그 다음에 청와대 인선이 마무리되면은 자연스럽게 아마 교체되는데 네. 다른 건 교체되면 어디로 갈 것이 하는 예.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당장 김기춘 비서실장을 멀리 내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아주 박근혜 정부의 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엄청난 그 신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인물을 줘서 중용을 해서 좀 주변에 놔두지 않겠나. 네. 그게 그래서 특보단장일까요? 특보단장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다른 어떤 비공식 라인의 어떤
할 수도 있죠. 근데 네. 특보단장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 특보단이라는 게 사실 이번에 특보라는 것은 특보단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자문하고 고문하는 그런 특보단이 있고 예. 이번에 같은 경우는 거의 실무진 위주로 특보단을 구성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실무진 위주의 특보단을 또 비서실장이 단장을 한다. 이래는 또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뭐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총리 지명으로 해내 갖고 국정을 돌파하겠다는 국정 어떤 여론의 어떤 돌파하겠다 네네. 이렇게 하는 측면을 한다면은 조금 반감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은 중용을 하되 뭐 특보단장은 좀 비켜가지 않겠나. 다른 쪽으로 뭔가 중용할 가능성 높다. 그냥 이렇게 집에 가서 잘 쉬십시오. 네. 이렇게 하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래 보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예. 그러면 이번 인선은 차선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문제가 그리고 또 국정 운영 스타일이 이게 공식적인 체계를 이용하지 않고 비선을 자꾸 쓴다. 네네. 비선이 도대체 누구냐? 비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비선이 하는 것 같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핵심적으로 인사교체의 대상이 되는 실장을 이 특보 단장으로 놓는다는 것도 회전문 인사가 되는 거고 네. 또 이 지금 허 교수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자신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거를 비서실장으로 계속 놓는 것도 문제인데 근데 그것도 아니라 비공식 라인으로 놓는다. 이거는 지금 현재 국정농단을 해왔던 그래서 그걸 국정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하는 예. 것을 전면으로 이제 치는 것이 되는 거고 실제로 1월 12일 국민들 앞에 기자회견했었던 내용의 인식이 네. 고스란히 변함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총리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어쨌든 총리를 바꾼 인적 것은 쇄신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 그 어떤 국정을 또 국민의 어떤 소리를 일정 부분은 좀 수용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거 총리를 무조건 뭐 바꾼 것은 차선책까지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단정하기는 조금 이러지 않겠어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총리를 바꾼 것은 이런 국면 돌파하는데 네. 다른 것들은 큰 폭에 바꾸지 않고 하나만 바꾼 건데 이 총리를 바꿈으로 인해서 네. 소통을 늘리고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총리를 바꿈으로 인해서 이 소통이 갑자기 잘 되고 네. 국민한테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냐 또 이완구 내정자가 진짜 총리가 돼서 쓴소리를 하면 네. 쓴소리를 몇 번을 하겠느냐 쓴소리를 한다고 했는데 몇 번 하겠습니까? 또 쓴소리를 하면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 반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이런 지금 현재 다른 인물들을 교체를 안 하고 총리만 지금 굉장히 호평을 받는 사람을 놨을 때는 국면 돌파용 이 이벤트성에 그친 인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죠. 그또 뭐 좀 있으면 또 뭐 내각을 뭐 중편 네, 다음 주에 이제 뭐 중편 정도의 소폭의 개각이 있을 거라고 중폭 하는데요. 정도의 뭐 개각도 한다니까 좀 지켜보시죠. 왜냐면 네. 뭐 대통령께서 소통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은 인적 쇄신과 정책이에요. 그 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아니면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을 전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민 전환을 하는 거죠. 그것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총리를 바꿨다는 것은 전면적으로 뭔가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국민들의 바람이 쇄신을 해달라는 게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런 여론을 대통령께서 얼마나 이제 들어주실지는 앞으로의 또 인사 이런 과정들을 좀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